시대가, 어머니. 정말 저희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뭐니 해도 집안의 장남이 제일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정말 당장 메꿀 돈 없으면 너무 힘들다니까 이러다 길바닥에 나게 생겼다고요. 유산은 나 죽고 나서 가져가라니까 다른 수가 없는 거냐? 다른 수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기하겠어요. 어차피 저희 몫이 있는 건데 왜 자꾸 나중에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때 돼선 저희 이미 굶어 죽고 없을지. 너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니?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정말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애들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미치게 했다니까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손주 손녀가 배울 거 못 배워서 바보 취급당하면? 좋겠어요. 형님도 참 애들 저번에 보니까 피아노 콩구 입상도 하고 글로벌 대회 수상도 했던데 바보 취급을 왜 당해요? 그만하면 엄청 똑똑한 거 아닌가요? 동선, 지금 나 놀려 그것만 잘하면 뭐 해? 공부를 잘해야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나도 우리 애들 재능 키워주고 싶어. 근데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나라고 뭐, 어머니한테 시아버님 유산 내놓으려고 하고 싶겠어. 어머니,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오는데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면 동수도 같이 오지 그랬어. 그래야 너네들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알 거 아니니? 그 사람은 일하느라 정신없죠. 자그마치 갚아야 할 돈이 3억이 근데 그 사람 하루 일당에 얼만큼이지 아세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돈 아예 안 쓰고 모아도 억 마련하려면 한참이 걸린다고요. 저도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서 홧김에 이혼하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사람도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머니가 좀 세요. 아마 돌아가신 아버님도 당신이 돈 자식 살리는 데 쓴다고 하면 만족해 하실 거려. 아휴,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인데 알았다. 그럼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마련해 주마. 저번처럼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꼭 빚 갚는 데만 써야 돼. 알았어? 역시 우리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애초에 다른데 일이 뭐가 가 있겠어요? 저번엔 남편이 하도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을 안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주식이 주자도 듣기 싫다고요. 어머니 집 요사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한 5억 정도는 나오겠는데 나머지 2억은 저희 사는데 좀 보탤게요. 형님, 남은 2억은 어머님 드려야죠. 어머니도 앞으로 생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2억을 다 쓴다 그랬어? 어머니 혼자 계실 곳은 당연히 구해 드릴 거야. 생활비도 드릴 거고. 동서는 어머니한테 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걱정되면 동서가 좀 도와주던가. 아휴, 됐다. 싸우지들 말아라. 일단 너는 동수도 좀 오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네. 어머니 바로 튀어오라고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돌전에 그렇게 재산 자식들한테 함부로 나눠주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자꾸 돈 달라고 하셨잖아요. 보니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날려먹었고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알아. 근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니.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걔도 정신을 많이 차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디스크를 달고 산다던데. 일단 당장 빚이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전 영 불안해요. 그리고 동우 씨도 알면 화 엄청 내 걸려. 그래도 지형이 힘들다는데 어쩌니? 그리고 형만 힘드는 게 아니라 애들도 부모 때문에 어렵게 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라. 아, 전 아무래도 걱정이 계속 드네요. 이미 봐온 것들이 많아서 그날 저녁 아무리 설득해도 집 팔아서 돈 준다고 하시네라. 정신 못 차린 거 뻔히 알면 왜 번번이 당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엄마지만 답답해 죽겠어. 이러다 내가 엄마랑 연 끊게 생겼다고. 어머니 의지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건 아니잖아. 어머니 마음도 약하시고 하고 아무리 약해도 그렇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전부 형한테 주면 어떻게 해? 솔직히 나는 그 유산 상속받을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저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히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엄마한테 남은 재산이 그 집 하나뿐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집을 팔려고 해? 그러니까 나도 아까 어머니 말려도 보고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그건 좀 아니라고 말해봤는데도 듣질 않으셔. 어머니는 그냥 형님이 이렇게 애원하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눈치고 형님은 어떻게든 돈 받겠다고 마음이야.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니까 어머니만 안쓰러워진 거지. 아무튼 내가 두고 볼 거야. 나이가 40 넘어서는 아직도 부모한테 손을 벌리는 게 말이나 돼? 진짜 내 형이지만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고. 아주버니 밀도 아주버니 일이지만 난 어머니가 더 걱정돼.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더 화되면 어떡해? 집 팔면 다른 집도 알아봐야 하고 거기서 적응도 해야 할 텐데 신경 쓸 일이 좀 많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돈 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내가 더 잘 살펴봐야지. 나도 그럴게. 어머니 볼 때마다 나도 괜히 속상해. 이럴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꺼지라고 혼이라도 냈을 텐데. 거절이라고 당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형의 형수님 성격까지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잘 보살펴 드려야지. 아무튼 내가 두 사람 지켜볼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두고 볼 거라고. 조금이라도 못되게 울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한 달 후 이사간 시댁 여기에요. 경희 어머니 사시라고 마련한 집이 여긴 반지하. 아, 어머니, 이런 데서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불러보니까 다 고장나기 직전인 시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됐다. 혼자 사는데 굳이 갇혀서 살 건 없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체 뭐가 충분하단 거예요? 엄마 진짜 호구해. 아이 딱 봐도. 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집으로 구해다 준 것 같은데 이게 가당키나 해요? 집 팔아서 5억 주고 겨우 이딴 집에서 살게 됐는데 화도 안 나냐고. 여보, 소리 좀 낮죠? 어머니 놀라셔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너가 그렇게 화인해? 엄마, 예전에 이런 데서 많이 살아봤어. 너네 아버지 한창 하던 일 고꾸라졌다. 이런 데서 너랑 내 형 키우면서 오손도손 잘만 살았어. 옛날 생각나고 좋기만 하구만. 뭘, 그리고 형 사정 알았니? 그래도 월세도 따박따박 내준다고 하구나. 어제 생활비도 입금해 주더라네. 형이 부모한테 돈 주는 거 봤어. 내 형도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자고. 응,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정신 차린 자식이 엄마 재산을 전부 가져가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준 돈을 조금 나눠준 거죠. 여기 월세라고 해봤자 한 달에 30밖에 안 되겠구먼. 그거 가지고 생색은 다 냈네네. 형이 그랬어.
사업 좀 자리 잡으면 더 좋은 집 마련해 주겠다고. 이제 빚까지 다 단감있으니 시간 문제 아니겠어.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다 생각한 게 있다니까. 엄마가 생각하긴 뭘 생각해요? 보나마나 예전처럼 당하고만 살겠지.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마련해 줄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집은 팔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 여기서 살려고 해요? 지들도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 없으면서. 아, 됐다. 됐어. 집이 있는데 뭔 집을 또 구한대. 어머니, 여긴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해요. 곧 장마도 시작인데 이런 반지하는 더 위험하다고요. 물에 막 잠기고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도 팔자야. 그런 일 없으니까. 너네들도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난 여기가 딱 마음에 든다. 어머니, 뭐야? 아이가 가라니까. 너희들 보고 여기 살 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화야? 자꾸 이러면 화낼 거야. 아, 얼른 들어가. 나도 이제 좀 켜야겠다.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형, 왜 전화를 안 받아? 일이 바쁘서 그래. 이제 사업도 슬슬 시작해야 될 것 같냐? 사업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니, 거지 같은 집에 몰아놓고 병은 한가로이 사업하다 얘기가 나와. 어지 같은 집이라니, 너 말 조심해. 아, 사람 사는 집이야.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하지. 그만, 뭘 이렇게 난리를 피워. 어머니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 엄마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형이 엄마 집한테 돈 다 가져갔다고 했을 때도 나 간신히 참았어. 그래도 형이 엄마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취해 놓는다고 해서 속은 썼지만 치고 기다린 거라고. 근데 기다린 대가가 이거야. 이거 대체 얼마야? 대체 얼마를 줬기에 이런 거지 같은 완역이 나오냐고. 이제껏 도와준 적도 없는 놈이 어딜 화를 내고 앉아있어? 막말로 나 어려울 때마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겠다는 게 억울해서 그러는가 보는데 가족 사이에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 엄마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왈거 알바할 게 아니라고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양심이 안 찔려. 이제 곧 엄마 아빠 이용해 먹었으면 됐잖아. 아직도 부족해?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다. 나중에 효도하려고 잠깐 도움받은 거야? 두고 봐. 내가 보란 듯이 사업 성공시켜서 너한테 그런 말 안 나오게 할 테니까. 그리고 집 구해준 게 어디냐? 솔직히 5억으로 빚 갚고 사업 시작하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 집도 간신히 허리띠 졸라매서 해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이렇게 끊어버리네. 맨날 이런 식이지. 직후 집 뭐 하셔? 똑같지. 지들도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도 괜찮다. 이런 식이지. 그렇게 괜찮으면 지들이 한번 살아보던가. 지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반지방해도 형님은 아예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알기론 형님이 주도해서 집 구했다고 하던데 안제 아방 구해온 형수나 그걸 승인한 형이나 다 똑같지.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꽤 가파르던 어머니, 가뜩이나 무릎도 안 좋으신데 걱정돼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망가사성 괜찮은 아파트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형편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 아, 나도 결국은 마찬가지지. 이불은 이렇게 나불다도 막상 어머니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 아, 그러지 말고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때?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고 그래?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어머니 안 좋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대 가만히 있는 거 나도 신경 쓰겠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오자. 야, 당신 괜찮겠어. 나야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당신은 엄마랑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데 전에도 말했듯이 난 어머니 친정 엄마 같고 좋아. 가뜩이나 친정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마이 헛헛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나야 좋지. 그리고 뭐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실 분이셔. 날 딸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야 당연히 좋지. 고마워. 여보, 솔직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긴 했는데 나 혼자만 사는 집도 아니고 해서 말을 먹고 내겠더라고요. 레스트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게. 응,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일주일 후 시댁. 아휴, 왜 또 왔어? 나 혼자 쉬고 싶다니까. 어머니 정말 저희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방까지 이미 다 꾸며놨단 말이에요.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왜 너네 집방을 가? 나도 여기가 더 편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볼 필요 없어. 일주일 살아보니까 적응도 다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돼서 그렇죠. 비도 요즘 계속 내리고 이 한 방울도 안 썼다니. 지금도 봐라. 밖에 비가 저렇게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 한 방울도 안 새지 않니? 다 사람 살만하니까 집도 내놓고 그런 거겠지. 아, 저나 남편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걱정도 팔자야. 너네들도 어렵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부모가 돼서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신세 나지는 게 맞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산다. 아휴, 남편 고집이 왜 저렇게 생각했더니 다 어머니 성격 닮아서 그러네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질 않으시니 그만큼 여기 사는 게 더 좋아서 그래. 그러니 너네들도 무조건 들어와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내 의견도 좀 존중해줘라. 다음날 전화. 형님, 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아내. 무슨 일이세요? 요새 통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내가 동사처럼 집에서 노닥거리는 주부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화를 바로바로 받아.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되잖아. 나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자고. 동서, 돈 좀 있어내. 돈이요? 그래. 그래도 동선에는 빚은 없으니까 여유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희도 간신히 사는 입장인데. 그보다 형님, 어머니 집이요. 너무 낡은 곳 같더라고요. 생활비도 들어보니까 15만 원밖에 안 들인다면 그것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안 그래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머니도 진짜 어이없네. 생활비 부족하다는 소리를 동서한테 했어. 아니 다 늙은 노인 애가 15만 원이면 충분하지. 뭘 더 바해 진짜. 고약한 노인, 네네, 아니 다 어머니 돈이잖아요.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가셨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발적으로 우리한테 준 돈이야? 소유권이 아예 넘어온 거라고. 솔직히 아예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준 거야? 우리도 빠듯하다니까 형님.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어머니 집 한 대가로 해드리기로 한 거잖아요. 아니지. 우리는 집해드리기로 한 거잖아. 우리 의무는 이제 다 끝난 거지. 아,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1,000만 원 정도 못 빌려줘. 그거면 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전 재산 탈탈 털어갔으면서 1,000만 원까지 저희한테 빌리는 게 말이 돼요? 아, 동사랑 말이 한 통 안에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못 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 되지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한가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할 거면 끊어. 기분만 잡혔네. 형님. 형님, 양심이 대체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시댁 그러니까 따로 생활비로 모은 1,000만 원도 다 드렸다고.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렸다면 근데 어떻게 그 돈까지 드릴 수 있어요? 경아, 걔가 전화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어떡하니? 물 먹이면서 부탁하더라. 그걸 믿어요?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때릴 썼대요. 그런 사람이 엄마한테 울면서 호소한 거, 그냥 연기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제 사업이 막 잘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한 푼 한 푼이 더 아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지. 걱정 마라. 내가 내 용돈 벌린 할 테니까. 안 그래도 일자리 하나 구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야. 그냥 역 앞에서 전단지만 나눠주면 돼. 시간도 3시간만 하면 되고. 누가 어머니한테 그런 일 하라고 했어요? 됐어요. 절대 일 나가지 마세요. 그러다 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어머니 돈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형한테 자꾸 돈을 퍼주느냐고요? 그래봤자 고마움 느낄 사람도 아닌데. 뉴스 보니까 노인들도 일을 해야 정서도 안정되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더라. 단 나 좋자고 하는 일이니 막을 필요 없어. 가뜩이나 너네들이 생활비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용돈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요즘 계속 비도 오는데 어딜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다 감기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2~3시간 밖에 나가 있으니 아프면 그건 곧 죽을 날짜 받을 사람 아니냐. 나 건강해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 마. 너네들은 나이도 아직 젊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냐. 나중에 애 생기면 애들이 피곤해해. 내가 이 자식을 그냥 집 털어간 것도 모자라서 1,000만 원 가지고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래. 일단 지켜보자구나. 열심히 하겠다는데 응원해줘야지. 형, 잘 되면 너도 덕 보는 거 아니니?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문제죠. 엄마, 아직도 형 편을 드세요. 그렇게 하셨으면서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러지 말고 얼른 저녁 먹어. 너네 저녁 먹고 간다고 해서 오랜만에 갈비 했잖니?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 지금 갈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답답해 죽겠네. 2달 후 시댁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전기가 끊겼다. 그게 경화가 월세랑 공과금을 안 낸 모양이더라고요. 돈 안 낼 거면 나가라고 하고 당장 낼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너한테 전화해봤다. 나쁜 나중에 불러내서. 미안하구나. 형님이 돈을 안 내셨다고 어떻게 어머니 집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이다. 사실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있어. 전화 몇 번 해봤는데 다 안 받더라. 이제 나한테 볼장 다 받다는 건지 제가 전화해 볼게요. 이건 경우가 아니죠. 직후 전화. 동사 외 형님 어머니 월랑 가금 생활비까지 2달치 안 주셨다면서? 그래서 집에 전기도 끊기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뭐라고요? 형님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처음 한두 번은 우리가 내다 쳐. 근데 우리만 돈 내는 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동선에도 다 같은 자식이자 이제부터 동선에 가네. 애초에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어머니 집세에 생활비 드리기로 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면 어떻대요? 몰라.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굴 도와.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일도 하시는 것 같더만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 이래서 거지 부모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나 지금 되게 바쁘거든. 분어 뭐라고요? 지금 누가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형님,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아, 동서도 착한 척 작작 좀 해. 동서도 이제 어머니 재산 없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아직도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착한 척 해봤자 떨어질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남 걱정할 시간에 동서 어떻게 살지 계획이나 세워. 요새 뉴스 보니까 동서 회사 좀 어렵다던데. 이제 진짜 끝낸다. 형님, 어떻게 사람이 이래? 이단 코딱지만한 방, 월세도 못 내겠다는 게 말이나 돼?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직후, 시댁 어머니, 일단 제가 집주인하고 말해 볼게요. 밀린 월세랑 공과금 다 내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돈도 넣어 드렸어요. 일단 그 돈으로 생활하세요. 잡하면 말씀하시고 고맙다. 봄이야. 내가 너 볼 낯이 없구나.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은 이원, 당연히 도움 받으셔야죠. 앞으로 무슨 일 있음, 혼자 참지 마시고 전화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가뜩이나 이런 집에 혼자 사는 거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일까지 당했다고 하면 저희도 잠 못 자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어머니가 하도 됐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그래도 어떻게 너네한테 신세 지니 어쨌든 고맙다. 도와준 건 내가 꼭 품 아프란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발,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네, 알았어. 이제부터 나도 나만 생각하마.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2주일 후, 집 여보 곧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 아. 어머니 집에서 간단히 했으면 하길 바라시고 나가서 먹기 귀찮다고 하시네. 어두 갈까? 그러면 어머니 좋아하는 회랑 보쌈이랑 포장해서 갈까요? 앞에 괜찮은데 있잖아. 그럴까? 아, 그럼 형님한테 말할게. 굳이 부를 필요가 있어? 와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질 텐데. 나도 형 벌 자신이 없어.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같이 식사해야지. 어머니도 그걸 바르실 테고. 사업 어떻게 잘 돼가나 물어도 보고, 잘 됐으면 진정이 연락 왔겠지. 저번에도 1,000만 원 뜯어간 거 기억 안 나? 내가 장담해. 그 인간들 절대 성공 못해. 그래도 어머니 생신으로 모이는 거니까 당신도 성질 좀 죽여. 나도 형님한테 싫은 소리 할 거 되게 많은데 신 참고 있는 거야. 일단 어머니 생일 잘 지내고 하려고 알았어. 나도 어머니 생일 망치고 싶지 않아. 음식은 내가 예약해 둘게. 당신 형수님한테 연락 좀 해봐. 알았어? 다음 날 전화. 형님, 이제요 전화를 받으시네요. 어제도 몇 번이나 했는데 동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동서, 전화나 한가하게 받을 입장 아니라니까. 가뜩이 내 일도 안 풀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아, 저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야.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같이 식사하려고 했거든요.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같이 오시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애들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니까 애들도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동안 통 못 봤잖아요. 언제 우리를 반겼다고 그래? 그리고 주말에 애들 학원 가느라 정신 없어.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한다고 그 좁은 방에서 뭘 하겠다고 그래? 애들 기관지도 안 좋아서 그런 데 있으면 재채기하고 난리나. 그리고 동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쥐뿔도 없는 시어머니 생일 챙겨서 뭐 해? 음식것만 아까운 거야. 생일이면 또 선물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럴 돈 있음. 동서 가방 나 하나 사. 저번에 보니까 엄청 낚았던데. 형님,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야. 저희도 솔직히 형님 아주버님 하는 것들 좀 받는이던 동서. 얘기 많은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풀어보자고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 잘 지내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 거고요. 어머니 요새 기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어머니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세요. 네, 동서 착한 척하지 말라니까 진짜 역겨워 죽겠네. 그렇게 챙겨드리고 싶으면 동사나 챙겨드려. 나는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니까 끊어. 형님, 자꾸 끊지 마시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제 참을 수가 없네요. 누가 참지 말랬어? 착한 척 하고 싶으면 동서 나와라고. 그래서 동서가 아직까지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하긴 뭐, 그래서 우리가 이득을 본 거긴 하지만 우리도 사정 되게 안 좋거든. 불난 집에 부채질 하지 말고 제발 알아서 해. 이렇게 또 끊었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어쩜 본인들 밖에 몰라. 일주일 후 시댁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해봤어요.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얼른 사올게요. 아유, 됐다.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근데 동순내는 안 온다니? 안 온대요. 그냥 저희들끼리 해요. 별쟁이 반가운 얼굴들도 아니고 엄마 생일 기분 좋게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점점 너무 하는구나. 봄이야네, 전화 좀 써라. 네, 뭐 하시려고요? 일단 좀 줘봐라.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직후 전화. 동서, 왜 자꾸 전화질이야? 진짜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러면 차단한다 나다. 어머니, 왜 동번호 전화하셨어요? 내가 내 연락은 통화 안 받지 않았니? 할 말이 있으니까 얼른 내 집에 와라. 제가 좀 바빠서요.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네들은 내 재산 못 받겠구나? 네, 재산이라.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 재산 다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 전 재산을 너네한테 줬니? 너네한테 준 건 일부다. 나머지 내가 갖고 있다가 나 죽고 나서 주려고 했는데 나도 슬슬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이 있을 때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안 오면 재산 안 받는 걸로 알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잠깐만요. 어머니, 저희가 빨리 갈게요. 그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최대한 빨리 와라. 30분 후 시댁. 빨리도 왔네.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바쁘시다면서 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대? 오랜만에 만났는데 비꼬지 마라. 어머니,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급하게 올랐어요. 제가 대단한 건 못 샀고 과일 좀 샀어요. 어머니, 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귤 별로더라고. 너 나 가져가서 실컷 먹어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동안 저희가 못 찾아 해서 많이 섭섭하죠. 죄송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라서 얼른 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장남이 챙겨왔는데 못 챙겼네요. 야, 넌 어머니 생신인데 상의. 이게 뭐냐? 재수씨, 잡채랑 이런 거 안 했어요.
전부 다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것 같은데. 내가 그러라고 했다 됐고. 이런저런 할 얘기 없고 이제 다 모였으니 재산에 대해 얘기할 게네. 어머니, 그러세요? 아,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한테 돈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업이 거의 망해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 월세도 못 드린 거예요. 저도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좀 감안하셔서 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가 첫째로 소리 하네 하는 짓은 완전 망나니 다름 게 없던데. 너 자꾸 시비 걸 거야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다들 그만해라. 이미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지. 그래, 너네들이 첫째니까 서류 먼저 확인해 보면 되겠다. 너네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꼼꼼히 읽어봐라. 역시 어머니, 저희 챙겨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이, 이게 뭐예요?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상속 회복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다. 너네들한테 준 5억 전부 나한테 입금해라. 이미 변호사 양반한테 의뢰까지 맡아놨으니 이해가 안 되면 변호사랑 얘기하든. 어머니 유산 줄게 있다고 불렀으면 이게 뭐예요? 아니, 자발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자발적인. 맞아. 근데 내가 돈을 주는 대신 너희들도 계약 사항을 지켜야지. 그 밑에 서류를 봐봐라. 거기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받는 대신 생활비, 집월세, 공과금 등을 다 가져가기로 쓰지 않았니?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거다. 너희들은 계약을 어겼어. 그러니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해요? 그러는 형은 자식인데 부모의 전 재산을 타러 가? 넌 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진짜 소송 가실 건 아니에요. 그냥 장난하시나요?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난 이제까지 장난이라는 걸 쳐본 적이 없어.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서 문제였지. 그 계약서 맨 하단에 위반이 있으면 유산원금을 다 내놓아야 하는 조항이 있던 거 보이지. 그 조항대로 내 돈 5억 다 내놓을 거라고. 안 그럼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소송이라도 걸어서 돌려받을 테니까. 어머니, 우리가 계약을 안 지킨 건 맞는데요. 솔직히 이걸 누가 지키려고 썼겠지? 줄만 알았죠. 더군다나 부모 자식 아닌데 계약서로 재산을 주고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진짜 어려워요. 도움을 더 받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5억을 내라고 하세요? 아, 동서가 봐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동서 착하잖아. 말이라도 좀 해봐. 내 사정 이해하진 착한 척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똑같이. 너들이 잘못한 걸로 볼 것 같은데. 어메, 이 계약서가 있고 그걸 지키지 않았음. 당연히 조항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당신들이 돈 제때 안 내놓으면 우리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소송 한꺼번에 2번 하고 싶지 않음. 생각 잘하는 게 좋을걸. 정서까지 1억이야. 지금 회사 망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5억을 줘? 아, 나 못 줘.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가야겠네. 너네 뜻 잘 알겠다. 돈이야. 변호사 통해서 받으면 되니까 이제 꺼져라. 너네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매정하게 이럴 거냐고요? 너네들도 늙은 엄마 반지하 방사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알았을 거 아니니? 근데 전기 끈 기도록 공과금의 월세까지 안 내주지 않았어.
정은 그럴 때 쓰는 말이다. 나도 이제부터 이네들 자식으로 취급 안 할 테니까 우리 법대로 하자구나. 썩거지지 못해 우단 침입으로 신도해주랴. 정말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 그래요. 한 번 소송하고 누가 무서울 줄 알아요? 우리도 바라던 바네.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이틀 호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단 말이에요. 네,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까지 있는 마당에 송해봤자 결과는 뻔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받은 재산 토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니, 무슨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가 뭐 이래? 저희야 어떻게든 의뢰 비용 받아서 소송하는 게 이득이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재선 반환하시죠. 아, 가뜩이나 방에서 돈도 없는데. 오, 그 무슨 술로 내놓으라는 거야? 일주일 후, 형님 집. 그래서 우리 집 팔고, 회사 정리하고, 남은 돈 전부를 어머니한테 주겠다는 거야? 아,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거냐? 그 돈을 다 주면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어차피 소송 진행해도 다 토해내는 건 정해진 수준이라는데 소송해봤자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변호사의 비용만 더 들어간다고. 아, 그냥 5억 주고 끝내. 나도 돈 주고 시키냐? 상황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어머니를 설득해보면 어때요? 어머니 마음이 약하잖아. 무릎 꿇고 싹싹 빌자고요. 응, 그날 저녁 시댁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빌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도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아, 저희도 당연히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 갚고 싶죠. 근데 매번 일이 잘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어머니 이런 집에 살게 하고 싶었겠어요. 장남 최면도 있지. 아,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 돈 돌려드리는 건 없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일부라도 드릴게요. 어차피 회사 정리해야 해서 남는 돈 좀 있어요.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드릴게요.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너네들한테 받을 돈이 5억인데 내가 1억으로 만족할 것 같니? 이렇게 무릎 꿇고 빌려도 소용없겠지요. 없다. 이미 난 마 먹었어. 그리고 내가 왜 1억으로 집을 사니? 5억이라는 더 큰 돈이 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나올까 봐 내 아버지가 죽 직전에도 나한테 서류 준비 확실하게 해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나 보다. 내 아버지 참 감도 좋아. 그지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알고 있으니. 어머니 제발요. 엎드리고 나면 우리 진짜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야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은 죄도 없는데 애들은 무슨 고생이냐 그요.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애초엔 이 내가 제대로 된 부모였다. 어떻게든 책임지고 키웠기지. 물론 앞으로 그래야 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거지라니까 집에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진짜 귀찮아. 춥겠네. 한 달 후 새집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오긴 했는데 완전 새 집인데요? 그래, 담달이면 입주 가능한 새 집이야. 너네들 집이기도 하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이라니. 너네들이 예전에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랬지. 이제 여서 염치가 없긴 한데 집에서 나 모시고 살아줄 수 있겠니? 아, 대신이 진명이도 너네로 해주마. 혼자 살긴 영 외롭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5억 입금했더라고. 걔네들이 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뭐니 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돈만 다시 보내고 나머진 다 너네들한테 주려고 한다네. 아버지 유산을 전부요. 사실래. 아버지가 유언장 남긴 게 있어. 최소한이 돈만 남기고 전 재산 전부 너한테 남기는 걸로 돼 있지. 유언장 처음 봤을 땐 아무리 그래도 장남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구제 가능한 자식한테 도움을 주겠단 거지. 물론 내 아버지가 나 죽고 나서 유산 상속 받길 원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너네들이 나한테 한 걸로 봐선 믿어도 되겠더라고. 특히 우리 며느리 봄이 자식보다도 날 살갑게 챙기는 거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고맙다.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으니 님 나 좀 데리고 살아주렴. 내가 집안 일도 다 해줄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다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다 받아도 돼. 너네 아버지도 내 뜻 존중할 게다. 애초에 시간 문제였지. 너네들이 이 재산 받을 건 확실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새로운 마을로 잘 살아보자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내가 더 감사하지. 1년 후 그 뒤로 저랑 어머니 남편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도 나날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주말 때마다 나들이를 가고 있고요. 어머니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니랑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너무 좋아서 동네에 자주 산책을 가고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이웃분들이 모녀 사이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형님, 나는 어머니한테 5억을 준 뒤로 망한 것 같더라고요. 급한 대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 같은데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 못해 얼마 전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핑계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되도록이면 연락을 안 받았죠.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손주 손녀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연락 차단하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길래 알려줬어요. 애들이야 물론 불쌍하지만 애들. 불쌍하다고 돈 몇 푼 얹어주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짓을 벌일 기분이 분명하니 애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연락을 찾은 뒤로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 세 식구도 더 마이 한절 편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손도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